아, 저놈은 북한을 다녀온 빨갱이다. 저놈이 북한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이런 소문을 내가지고 그 위치가 위태롭게 바로 정치인 김종필, 그러니까 JP가 일본을 갔다 온 후에 확답을 주겠다면서 이중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는 가기는 쉬워도 돌아오기는 어렵다는 일본으로 현해탄을 건너서 갑니다. 그런데 도쿄에 도착해서 그는 깜짝 놀랐다고 하죠. 왜냐? 당시 2차 대전의 대공습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대부분 불타거나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화구상점을 뒤지는데 없어. 화구상점이 거의 다 불탔거나 이제 없어졌고, 있어도 정말 그 물감 재료가, 미술 재료가 몇십 배씩 폭등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지고 간 돈으로는 살 수 없었단 말이죠. 이러한 물가 상승을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의 일본행 역시 그의 북한행만큼이나 좀 무모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하고 싶으니까 갔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는 어쨌든 여기서 좀 돈이라도 벌어가지고 미술 재료를 전부 사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는 이제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일본이 2차 대전 직후였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돌아온 젊은이들과 그 조선인들까지 실업자들은 넘쳐나고 일자리는 태부족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조선인 단체를 찾아갔는데, 이때 한국어와 일본어에도 능통하고 미술에도 재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김태신은 취업이 되는데요. 이때 취업한 곳이 백두학원이라는 곳으로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인데,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학원이지 뭐 소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 그런 한국 민단계 학교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그는 6개월만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결심을 했지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복잡했던 만큼 그는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져서 부관연락성 운항이 폐쇄가 됐고, 그 다음에 우편 업무마저 중단이 되는 당교 사태로 치달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 일본의 불교대학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어릴 적에 하도 사찰을 많이 다녀서 비구니였으니까 어머니가 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학원에서 한국인 여선생과 썸을 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나만의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있기 때문에 확답을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답을 미루고 썸만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전쟁이 터져요, 몇 년 뒤에. 그리고 휴전까지 되죠. 그러자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휴전이 됐으니까 남한에 가서 내가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죽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죽은 걸 확인하면은 그때 당신과 결혼을 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는데요. 아니, 결혼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고 왜 이렇게 계속 2중 3중 약속을 하는 거였을까요? 양다리도 모자라서 세 다리까지 걸치면서 상대방에게 희망 고문을 왜 하는 거죠? 이것도 뭔가 자신의 어머니의 유전자를 닮은 건가요? 그는 아버지도 4명이었잖아요. 가는 집도 많았으니까 그렇게 걸쳐놓는 삶이 익숙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한국전쟁 휴전 당시에 그 민간인들이 일본인과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는 밀항선을 구해서 일본 신문사 특파원 자격으로 한마디로 신분을 위조한 거죠. 그렇게 이제 그는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였기 때문에 춘향이 절기를 약속했던 여성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요, 생사를. 그리고 역시나 서재필 딸도 서재필을 따라서 한참 전에 미국으로 떠난 뒤였죠. 그리고 그 친아버지, 일본인 아버지 오타세이조가 독일에서 외교관으로 잘 살고 있다, 무사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때 기밀력 비군인 친어머니도 전쟁통에서 무사히 살아남아서 살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듣게 된대요. 그런데 체류 기간이 2주였기 때문에 어머니 얼굴을 뵙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5년 넘게 기다려 주었던 그 한국인 여선생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만 해도 평범하게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꾸려 나가는데요. 이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계속 사는 동안에 아사히 신문사가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그림 실력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주목받는 화가가 돼요. 그런데 그는 일본에서 오타마사오라는 일본인 이름이 아닌 김설촌이라는 한국 이름을 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 수상자로 결정을 할 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일본인들 심사위원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 이후로도 많은 차별이 있었지만 그림 실력으로 심사위원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또한 그 제일한국인미술협회에 몸을 담아서 북한의 정치 공작에 대응하는 한편 그들과 합동 전시회를 열어서 뭔가 평화를 도모하려고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를 시기하는 남한 같은 편 미술 관련 종사자들이 저놈은 북한을 다녀온 빨갱이다. 저놈이 북한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이런 소문을 내가지고 그 위치가 위태롭게 됐었다는 건데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내가 김일성 초상화 그렸어. 내가 스탈린 초상화도 그렸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지금 말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 당시는 그런 말을 했다가는 바로 고문 총살형에 처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말을 안 했어도 빨갱이로 몰렸기 때문에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도 그의 그림 실력이 그를 살리게 됩니다. 바로 정치인 김종필, 그러니까 JP가 그의 예술 작품을 눈여겨보고는 이 그림을 사고 싶다라고 말을 한 거죠. 이래서 두 사람은 만나게 되고 이때 JP는 그의 작품 궁녀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김태신은 그에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저는 조총련계가 아닙니다. 빨갱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한국에 갈 일이 생기면은 나의 신원 보증인이 되어달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김종필은 오케이,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정말로 세월이 흘러서 1971년이 되어서 어머니 김일엽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한 소식을 들은 김태신이 김종필에게 연락을 해서 무사히 그런 빨갱이 취급을 받지 않고 남한으로 돌아가게 된대요. 그런데 웃긴 거는 그때 경성 아버지가 그를 보자마자 사실대로 나에게만 이야기해라. 네가 조총련계인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빨갱이여도 나는 괜찮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남한에서 네 아들이 빨갱이지 이런 소문 때문에 엄청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도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JP가 신원보증인이 되어주어가지고 남한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못하고 너 빨갱이지 사실대로 이야기해. 아버지는 괜찮아.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정말 20세기 말에 남한 사회가 참으로 반공사상에 미쳐 있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이 대목에서. 김태신은 말년에 뉴욕에 초청을 받는데 어떤 스님이 바람을 넣었기 때문이었죠. 한 스님이 내가 지금 미국에서 한국의 불국사 같은 사찰을 건립할 예정이다. 당신은 미국의 동양의 대학을 세워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그런데 마침 일본에서 지원받은 250만 달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신은 뉴욕에 있는 동안에 이제 일본에 사는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들과 당신이 뉴욕에 와서 사는 게 어떻겠냐. 만약에 그게 싫으면 나 당신이랑 이혼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부인은 낯선 뉴욕에서 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거절을 했지만 설마 이혼을 하겠어? 늙은 나이에? 그냥 해본 말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태신은 66세의 이 나이에 이혼을 감행합니다. 그리고는 불교계에 귀해요. 머리를 빡빡 깎고 스님이 됩니다. 네. 이때를 김태신이 회고하기를 내가 예전부터 정말 스님이 되고 싶었다. 불교계에 몸담고 싶었다. 그런데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회고를 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거죠? 왜 속세를 그는 떠나지 않았던 걸까요? 왜 상대방에게 그렇게 상처 주면서 정말 늙은 나이까지 여러 사람에게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속세를 떠난 우리 김태신 스님은 우리가 예상을 했듯이 그 대학을 세운다는 사업 구상은 역시나 물거품이 됩니다. 흐지부지 된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결국에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미국에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2014년 93세의 나이로 영면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그래도 불교계에 몸담았던 셈이죠. 무려 27년을. 그 김태신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보지 못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회고록을 읽으면서 되게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점점 말년으로 갈수록 뭔가 욕망의 스님? 자기 멋대로 행동한 사람? 한국과 일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 이러한 소명의식에 좀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명감이 커지다 보니 이게 욕망이 된 거고 그것은 이제 스님의 옷에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김일성과 스탈린 그리고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와 독립운동가 서재필의 초상화를 모두 그린 이 근현대사 인물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김태신 편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